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라연의 낚시일기에서 라연이와 함께 일상을 기록 중인 써니입니다. 오늘은 지난 태안 방파제에서 수조기 원투 낚시 중 보리멸이 많아서 수조기 원투 낚시를 하다 보리멸 타작을 했었죠?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보리멸 타작하는 영상 잠시 보고 오시죠. 아이스박스로 줘봐. 아이스박스 여기 있어. 오! 백조기. 맞다. 수저기. 아유, 야. 재밌는 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아, 둘 다 끌어 그냥.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 끌자. 버리면 오, 2마리. 한 마리가 뭐냐, 한 마리. 한 마리밖에 안 왔어? 한 마리지, 지금. 이제 달려있지. 네, 손에서 이걸로. 하하하, 보리멸. 보리멸. 또 올라왔지. 보리멸. 리멸이. 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님들께서 보리멸 채비 영상을 올려주십사 요청이 들어와서 오늘은 보리멸 채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채비 만드는 법 그리고 사용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리멸 채비 만드는 법 하기 전에 우선 보리멸 낚시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제일 먼저 근처에 낚시점에 가셔서 사장님 보리멸 채비 좀 주세요 하고 얘기하시면 대부분 자 이런 식으로 L형 천칭 채비죠. 종류별로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런 채비와 그리고 보리멸 도다리 전용 바늘 자 이렇게 목이 길고 바늘 폭이 좁은 이런 바지 바늘로 해서 소개를 아마 해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기성채비들을 사용을 해서 보리멸 낚시를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2, 3년 전에는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기성품에 단점이 있어서 저희는 자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L형 천칭 자작채비와 여기 3단 가지 바늘인데요. 저희가 많은 쓰는 스네이크 천칭 아시죠? 자, 요 스네이크 천칭을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만든 L형 스네이크 천칭 채비를 보리멸 잡을 때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을 꾸준히 보신 구독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기존 바늘채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고등어, 삼치, 도다리, 보리멸, 카드채비 형태의 3단 가지 바늘을 사용을 하는 경우 이렇게 경심 10호에 자작을 해서 사용 중입니다. 네,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들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기성채비에다가 요런 기성 바늘 요런 거를 바늘은 요거 3개씩 잘라 갖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단 캐스팅을 하실 때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돼요. 신경을 써 주시지 않으면 요 바늘 목줄이 기둥줄에 올라타서 꼬이는 경우가 많고 여기 보시면은 바늘 목줄은 2호고 여기에 있는 기둥줄은 3호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기둥줄과 바늘 목줄이 약하기 때문에 미끌렸을 때 터지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낚시를 하면서 물고기가 잡혔을 때 물고기가 움직이면 바늘이 꼬이고 그래서 묶이고 엉키고 이러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리멸 채비 만들러 가보실까요? 자,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먼저 보리멸 기둥채비부터 만들겠습니다.
이건 원투 낚시 자작채비 만드는 것과 같지만 유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로드의 스펙에 따라서 길이를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원투대로 끌락을 하겠다 그러면 채비가 좀 이렇게 길어도 괜찮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채비를 좀 길게 만드시고, 나는 원투대로 하면 어깨도 아프고 나는 원투대는 끌락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루어용으로 짧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핵심은 내가 사용하기 편한 길이로 만드시면 됩니다. 경심줄 두께는 이렇게 20호, 이렇게 30호 둘 다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기둥줄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얇으면 제 생각에는 비거리가 조금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루어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20호를 사용을 했고, 원투용으로 사용을 하는 실수로드에는 이렇게 30호 경심을 사용을 했는데 솔직히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마음에 드시는 걸로 편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어차피 채비는 자기 만족이니까요. 자, 그러면 선택하신 경심줄을 가지고 채비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갈치 튜브를 넣어 주시고요. 쌍슬리브 1mm입니다. 두 개가 들어가죠. 그리고 맨돌의 5호에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앞잡기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걸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 감싸줄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운데에 대령 스네이크 천칭 자작으로 만든 거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갈치 튜브 넣고 맨돌에 넣고 앞잡기로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채비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채비는 만드셨으니까 보리멸 전용 카드 채비 만들러 가시죠. 자, 이게 바로 보리멸 3단 카드 바늘입니다. 자, 이렇게 기둥줄 10호에 1단, 2단, 이렇게 3단으로 바늘이 3개가 달려있는 카드 바늘인데요. 이거 도다리 바늘하고 비슷한데? 예리하십니다. 맞습니다. 요거는 도다리 3단 카드 바늘하고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죠? 자, 이렇게 도다리 카드 바늘인데요. 요거는 제가 보리멸 바늘로 만든 거고, 요거는 도다리 바늘로 만든 거예요. 자, 도다리 바늘로 만든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둥이 옆 기둥줄에 바늘이 꼬이지 않게, 그리고 바늘을 잘랐을 경우 이 바늘을 다시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그런데 보리멸 바늘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매듭법으로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다리는 작은 사이즈가 올라오면 방생을 해줘야 되는데, 바늘을 도다리가 너무 깊이 삼키면 도다리를 바늘을 억지로 빼면 도다리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도다리가 올라올 경우에는 바늘을 잘라서 방생을 해주잖아요. 그때마다 바늘을 자르고 나면 3단 바늘이 2단 바늘이 되고 기능이 떨어지니까 바늘 교체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혹시 도다리 3단 채비 바늘을 모르시는 분은 이 영상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보리멸 낚시를 할 때는 방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리멸은 작은 것도 다 먹으니까, 그래서 바늘을 자르지 않고 이렇게 보리멸 잎을 잘라서 바늘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늘 소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매듭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도다리 3단보다 만들기 더 쉬운 보리멸 3단 채비 만들러 가실까요?
보리멸은 정말 입이 작은 어종입니다. 그래서 세이코와 같은 바늘 입구 폭이 넓은 바늘보다 이렇게 바늘 폭이 짧고 목이 긴 기스코 바늘이 보리멸 낚시에 유리한데요. 기스코 8호와 기스코 10호가 바늘 폭은 6mm로 같은데 길이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스코 10호 바늘을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기스코 10호가 보리멸 전용으로는 좀 바늘이 크지 않나 생각이 돼서 작은 바늘을 찾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드채비 바늘밖에 파는 게 없더라고요. 저희는 가성비를 좋아하잖아요. 벌크 형태의 바늘을 사고 싶은데 혹시 구독자님들 중에서 기스코 바늘 8호, 10호보다 바늘 폭은 작은 보리멸 바늘로 적당한 벌크 형태, 이렇게 꼭 직접 묶어 쓰는 벌크 형태의 바늘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고 혹시 좋은 바늘을 발견하게 되면 저희가 고정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스코 10호를 사용 중입니다. 자, 그러면 바늘부터 먼저 묶고 올게요. 자, 일단 이렇게 기스코 바늘 10호에 바늘 목줄 나일론 5호를 장어 바늘 묶기로 이렇게 묶어줬어요. 자, 일단 바늘 3개를 묶어주고 요거는 경심줄 80cm 정도 잘랐어요. 요번에는 바늘 끝부터 먼저 만들게요. 자, 요렇게 바늘 끝과 경심줄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바늘 목줄 길이를 한 10cm 정도를 할 거면 요런 상태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를 한번 요렇게 요렇게 원을 한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한 바퀴 요렇게 돌려주고 여기에 있는 두 줄이 요 원을 통과합니다. 요 원 사이로 자, 요렇게 숑 나왔죠? 요렇게 자,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팔자 매듭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요 팔자 매듭을 요렇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세게 해서 손으로 요렇게 한번 꽈서 한번 세게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자, 여기 만약에 대물이 걸렸다. 자, 안 풀리죠? 팔자 매듭이 강한 매듭이라서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제가 장대 옷자도 잡았어요. 자, 이렇게 매듭을 하셨고 이제 여기에 일단 맨 끝에 있는 데고 요 위에 이제 가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 가지 위치는 내가 이제 만들 지금 목줄이 저는 지금 한 80c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와 간격을 조금 넓게 한 25cm 정도 요렇게 넓게 간격을 주셔도 되고 만약에 루어용으로 만들 거다. 그래서 나는 목줄 간격을 좀 짧게 할 거다. 그러신 분들은 요렇게 짧게 잡으시고 묶으시면 길이가 짧아지겠죠? 근데 저는 요거는 지금 실수로드에 쓸 지금 80cm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길게 요렇게 간격에 좀 여유를 두고 요 정도에서 묶어 줄게요. 자, 한번 원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요거를 이렇게 꽈 주세요. 자, 요렇게 꽈죠?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있는 두 줄을 잡아서 여기에 있는 원으로 통과를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쏙 빼주세요. 요렇게 이렇게 빼고 이렇게 당겨서 묶어주세요. 이것도 자, 이렇게 묶은 다음에 여기를 자르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여기 남아 있는 것만 잘라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요 위에까지 가지를 만들 간격. 자, 요거와 요거의 간격은 이 줄하고 여기에 있는 줄하고 얘하고 만나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최소 안 만나게 좀 넓게 하셔도 괜찮고 만약에 이게 더 좁아야 된다 그럼 바늘 목줄을 짧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짧게 만들고 얘를 이렇게 짧게 만들면 안 만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길이는 본인이 조정을 하시면 돼요. 저는 요만큼 이렇게 해서 당기시다가 요 바늘이 손에 찔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제 3단 가지 바늘 완성입니다. 이렇게
지금 만드시는 걸 보시면 도다리 3단 바늘 만드는 것보다 쉽죠. 그런데 요거의 문제점이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요렇게 기둥하고 요게 일자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잘 꼬여요. 이렇게 여기에 기둥에 요게 바늘이 꼬이지 말라고 제가 요거를 살짝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다 묶고 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요 기둥에 원을 해서 바늘이 밑으로 들어갔다가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한번 묶어주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매듭을 한번 지어주면은 기둥줄에 묶이는 게 조금 덜하고, 그리고 여기에 기둥줄에 자꾸 꼬이는 게 싫으시면 바늘 목줄을 좀 짧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3단 가지 바늘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 위에 채비에 연결을 해야 되는 끝부분에는 핀도레를 연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는 핀도레 연결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묶어주기만 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채비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리멸 채비와 보리멸 3단 가지 바늘까지 만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채비 연결하는 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요 합사 라인이 원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원줄 제일 끝에는 이렇게 핀도레를 달아주세요. 핀도레 다는 방법은 예전에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자, 저는 팔로마 매듭법으로 합니다. 연결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묶고 난 다음에 요 원이 있죠? 요 원에 핀도레가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잡아당겨 주시는데 침을 한번 발라주고, 그러면 나머지 라인을 정리해 주시고 채비를 연결합니다. 저 채비를 연결하실 때 방향은 요 L형 천칭 튜브가 긴 데가 있고 짧은 데가 있잖아요. 짧은 데가 핀도레 방향, 긴 데가 바늘 방향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짧은 쪽을 핀도레에다가 연결해 주세요.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제 요 부분에다가 싱커를 연결을 하는데, 자, 여기서 싱커는 로드 스펙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는데 실수 로드는 12호를 사용했고요. 루어 때에는 1온스 28g을 사용했습니다. 본인 로드의 무게 하중치를 확인을 하시고 직접 싱커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실수 로드용으로 90cm로 만든 거니까 12호 이렇게 싱커를 연결을 하고, 요 싱커를 연결하고 여기 긴 방향 끝에 3단 바늘을 연결을 합니다. 자, 아까 여기 바늘 끝부분에 이렇게 묶어 놨잖아요. 자, 요 묶은 거를 통과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묶어 주세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리고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얘를 잡아당기면 여기 묶은 매듭 때문에 이게 풀리지 않아요. 자, 여러 번 설명드려서 잘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요 끄트머리는 좀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오늘은 보리멸 자작채비와 보리멸 3단 가지바늘 만드는 법,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태안 방파제에서 보리멸 타작을 한 후에 리벤지를 간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올려드리기 전에 구독자님들 채비 준비하실 수 있게 채비 영상 먼저 올려드려요. 이 영상을 보시고 잘 준비를 해서 보리멸 마리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안녕.